청소년과 천문집의 소통 프로젝트, 청소년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이곳, 만담의 광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만담의 광장을 지키는 호스트, 청소년 지도사 강세봄입니다. 오늘의 팟캐스트는 이무진의 청춘 만화로 시작합니다. 하고픈 일이 나가고 경계해야 할 일들까지 많으니까 우린 확신 속에서는 불확실함 우리란 꽃말을 지닌 라일락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시간이다 던질게 이 청춘의 끝까지 날 깊이 잠겼어도 떠오른 듯 쓰러졌어도 벅차오른 듯 많은 어제를 지나왔으니 점이 되어버린 출발선네 무모했던 나를 날 데리러 언젠간 돌아갈 거라 믿어 부르는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잔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안 가는 건 아니야 따사로운 온기가 절 구름을 향하는 비행이 망설여지기도 하겠지만 한 번뿐인 이 모험을 겁내진 않아 오늘보다 오래된 날은 없으니 어서 날아오르자 만담의 광장의 2025년 마지막 여정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아직 조금 이르긴 하지만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시간이 흘러서 명장면이 될 지나온 순간들이 언제였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한 가지 주제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또 함께 고민했던 시간들이었죠.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생명과 사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따라야지 그게 청춘이라니까 누군 위에 누군 저기 아래 또 누군 다른 길로 떠났네 점점 혼잔 게 외롭긴 해도 멈추지만 않으면 도착해 극과 시작의 과정 사이에 날 쉼표를 그늘진 길가에다 부르는 공기가 나를 사무친다 가득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잔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안 가는 건 아니야 언젠가 마지막 안녕이란 인사된 얼음날 시간을 흘러서 이건 명장면이 될 거야 조금은 씁쓸하겠지만 사도 지나면 아련한 만화 그래서 찬란한 우리가 기다릴 미래도 우리 기다릴까 분명한 건 지금보다 환하게 빛날 거야 아직 더 막일 뿐이야 부르는 공기가 날 사무쳐 안아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잔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으로 가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오르자 네, 오늘 만담의 광장과 함께 해주실 게스트 세 분을 모셨습니다. 다시 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도 청소년 문화의 집의
청소년 사업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희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만담의 광장 마지막을 또 함께 하게 된 청소년 지도사 윤다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함께하게 된 청소년 지도사 김태희라고 합니다. 예. 아, 네. 올 한 해 선생님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한 가지 주제로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 저희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총 5번의 만담을 나눴었는데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아, 그럼요. 이런 네. 당당함 마음에 당연하죠. 들어요. 당돌함. 네. 오늘은 지난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굳이 팟 콘텐츠를 나누지 않고 저희끼리 정말 만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하고자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여정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학교에서 살아남기 새학기 잔혹사라는 이름으로 만담을 나눠보았었는데 이때 게스트가 누구셨죠? 접니다. 하고 이제 선정관장님이랑 같이 녹음을 했었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땠었는지 혹시 대화 내용은 기억이 나시나요? 대화 내용보다 제가 골랐던 노래가 기억이 나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서. 그쵸. 네. 저희가 그때 새학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나씩 추천을 했었는데 희수 선생님이 이름이 뭐예요를 추천해 주시면서 멋진 나에게 당장 와서 말을 걸어라 그렇죠. 이런 최면을 걸면서 새학기를 이겨냈었다라고 맞습니다. 좀 공유를 해주셨어가지고 저도 그게 기억에 남는데 이때 저희는 새학기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서로에게 건네는 조언과 학교 폭력 없는 새학기는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건 싹 사라지고 이제 이름이 뭐예요만 남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때 혹시 새학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있었던 5가지 행동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이 정적 마음에 들지 않아. 위드파이브라고 핸드폰 꺼내지 마세요. 얘기를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팟캐스트 콘텐츠 1화를 보시면 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여정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팟캐스트를 시작해봤었는데 이때 게스트는 또 누구셨죠? 저랑 네, 다경쌤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네, 했었습니다. 하고 혜림 관장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사실 이때 나눴던 대화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혹시 어떠셨는지? 저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였어가지고 되게 대화 나누는데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때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가에서부터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되게 깊은 생각까지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전달할 수 있었던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희 관장님의 뜨거운 눈물. 네. 저도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좀 더 청소년들에게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때 딱 필요한 이야기였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이 그 시기에는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 시기를 어쨌든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런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서 그 혜림 관장님한테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편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여정에서는 우리 주위로 조금 더 넓게 시선을 돌려서 우주로 간 라이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때 게스트는 또 저랑 그쵸? 팀장님 네. 하고 재하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혹시 두 선생님은 들어보셨나요? 네. 그럼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는 뭐가 있었을까요? 라이카가 우주로 갔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 선생님은 어떤 게 기억이 남으셨을까요? 그때 라이카를 이제 본인이 만약 연구원이거나 거의 담당을 한다면은 보낼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의견이 나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서 희생된 작은 생명을 재조명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도 점차 변화해 왔음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드렸던 질문이 반려동물이 왜 반려동물이 됐을까? 이런 약간 질문을 제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대화하면서 저도 느꼈던 건데 그 전에 우리라는 범위 안에 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점차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대화를 주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맞아요. 그때 원래는 우리라는 범위가 사람에만 속했었는데 이제 갈수록 그 영역이 넓어져서 뭐 반려동물이라는 것도 이제 지칭하게 되고 그러면서 라이카에 대한 얘기가 다시 언쟁이 오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언쟁을 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정말 그게 맞았느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려동물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네. 그래서 생각이 지금까지 진보해 왔고 저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발전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앞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더 발전을 하고 우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거에서 돌아온 우리는 네 번째 여정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 봤는데요.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는 시대 속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AI도 감정을 가지면 사람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때 게스트는 저랑 팀장님이었어요. 하고 저희 현슬님이 같이 대화를 나눠주셨었는데요. 이때 재미있게 녹음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재밌었어요. 그 AI가 발전하는 8단계로 나눠서 어디까지 왔을 때 사람인가 라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팀장님이랑 현슬님은 AI 인간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희수쌤은 약간 흔들리면서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했어요. 감정이 너무 없었어요. 제 의견은 이제 나 자신 자아에 대한 고민, 탐색이 시작되면은 그건 좀 인간다운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되면은 AI도 인간으로서 인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별 인사 아무도 안 읽으신 거죠? 그리고 5번째 여정을 통해서 지나온 여정들을 통해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생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존중해야 할 생명인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이 있으실까요? 들어는 보셨죠? 그럼요. 저희가 직접 참여도 했는 걸요. 열심히 곡을 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만 기억이 나시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기억해요. 저를 어루어 만졌던 따뜻한 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사실 이게 저희가 저희끼리 녹음을 하고 다른 친구들의 반응을 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다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계속 편집을 하면서도 업로드를 하면서도 이게 어떤 사람에게 닿을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마지막 6번째 여정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하긴 해요. 이게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올해 한 4개 정도 만들면 더 이상 못 만들 줄 알았거든요. 네, 매 회차마다 쌤이 진심 가득하게 녹음하고 편집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나 엎드려 절받는 느낌이 전문집의 진심입니다. 강PD라고. 그럼요. 전문집의 강PD가 돼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각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청소년 사연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매 사연 모집 때마다 만담의 광장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공유드리지 않고 제가 혼자 확인을 하고 있다가 오늘 딱 이 시간에 좀 친구들이 다루고 싶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요. 지금 선생님들께는 제가 공유를 드렸어요. 친구들이 만담의 광장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혹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지. 여기 재테크 이야기 적어주신 청소년이 있는데 아직 얘기할 정도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재테크 근데 굉장히 또 똑똑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재테크 이야기를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건. 그리고 이 AI는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는 4번째 여정이랑 살짝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때 없었어서 저의 의견을 얘기하자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습은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 사람도 소시오패스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AI도 학습을 하는 거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 적어줘가지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딱 팀장님이랑 현수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 반응은 들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설득이 돼가지고. 아까 재테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 약간 경제 이야기나 이런 거에 요즘 친구들 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적금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 재테크라는 것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굴려서 굴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재테크라는 개념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일단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현명한 지출 계획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인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고 싶다면 예금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렇게 돈이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일단 먼저 인식하고 성인이 돼서 시작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예적금 먼저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모의 주식 같은 것도 앱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주식 하고 계신 분 계시죠? 묵혀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조언하고 싶은 건? 주식은 기다림입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잊고 있어야죠. 그러면. 맞아요. 네, 그 정말 단- 주식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청소년들은 그거 말고도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지금 본인한테 주어진 업무를 먼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단타로 돈 벌기는 쉽지 않아서 만약에 정말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배우고 싶다 하면은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저는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다양한 시각에서 많이 의견이 나올 것 같다라는 주제는 이 안락사와 존엄사는 타당한가? 이 주제가 확 이제 이목이 쏠렸는데 요즘에 또 안락사나 존엄사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나아가서 진짜 조금 더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약간 삶과 죽음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가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 전 이 주제를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럼 결론이 아니잖아요. 결론이 나지 않은 게 결론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우리의 미래의 미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라서 정말 결론이 없는 게 결론이다로 저희끼리는 그렇게 됐었는데 진짜 각자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반 인원 30명이었는데 30명 의견이 다 달라서 이거 한번 주제로 다루면 재밌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만담의 광장에서요? 네. 선생님의 의견은요? 제 의견은요? 안락사와 존엄사 타당한가? 개인 선택의 자유니까 네,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안락사와 존엄사를 생각했었을 때 이제 개인의 의견인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개인이 식물인간이라던가 아니면 동물같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타인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고려를 하면 타당하다고 얘기를 저는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너무 이 병이 아프고 괴로워서 선택을 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쟤는 지금 너무 누워만 있는 게 저희 과연 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되게 깊게 오래 대화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안락사와 존엄사라고 했을 때 본인이 어쨌든 죽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전적으로 본인에게 맡겨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어쨌든 본인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그 스위스에 자살 여행 간다는 그런 패키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락사 캡슐?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안락사가 가능한 가스가 그 안에 꽉 차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됐었었는데 그 최근에 기사 난 거 보셨어요? 네, 저 봤어요. 사실 거짓말이래요. 업체에서 그 사용한 가스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가스고 직원들이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고통스럽게 죽은 거죠. 그쵸. 그게 부검 결과에서 사인이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 이걸로 나타나서 밝혀지게 됐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락사 여행 업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합법화라고 해야 될까요? 법제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합법이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불법이니까, 이렇게 하면 살인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저도 기술이 정말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을 때는 고민을 해보겠는데, 저도 그 기사를 보자마자 이건 조금 돈을 이용을 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더욱 재밌게 노는 법, 친해지는 법, 우정, 이거 먼저가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새학기 때 많이 들어왔던 사연, 주제 그게 아닐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법은 그냥 다 해보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완전 집순이에 친구들이랑 잘 밖으로 안 놀러 다니고 하는 타입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갑자기 방탈출을 하러 다니기 시작하고 보드게임 카페에 가기 시작하고서부터 친구들이랑 그것만 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제일 재밌게 노는 방법이었던 거고, 각자만의 그런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해지는 법은 마이쮸 들고 다니세요. 또는 새콤달콤. 우정하고 물음표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우정?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주제, 우정?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우정. 저도 아직 어렵습니다, 우정. 마음에 들면 우정이고 마음에 안 들면 우정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려워요, 우정은.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어려운 국어 공부하는 법. 초등 고학년 공부하는 방법. 이게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공부하기 어려운 국어 싫은데 공부하는 어떻게 법. 하면 재밌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전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었거든요. 일단 저 학교 다닐 때는 국어의 기술이라는 문제집을 풀면서 비문학 파트 점수가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약간 고등학교쯤 올라가고 나면 국어는 기술의 영역이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알고 뭔가를 푼다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미 도식화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이건 이걸 의미하고 이건 이걸 의미해서 얘가 지금 물어보는 건 이거야 라는 그런 정리가 되어야 돼서, 그 기술을 잘 익히게 해줬던 문제집 이름이 국어의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문제집들 좀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문해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EBS에서 문해력 관련된 문제를 냈었었는데, 그것도 성인들도 풀기 쉽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도 이 전제 조건에서 이걸 소거하고 이걸 소거하고 이걸 소거하고 이걸 소거했을 때 정답이 뭐냐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눈에 익히고 방법을 익히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저는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초등 고학년 공부하는 방법,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저는 이거는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공부엔 왕도가 없거든요. 그렇죠. 공부랑 재미는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서 조금 생각이 났던 건, 그러니까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실천해서 그거를 성취감에 재미를 들이면, 그러면 조금은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학창 시절에 했던 게 이제 매일 계획표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했다고 동그라미 치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이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공부가 재미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걔 중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다른 것보다 이거 할 때 좀 재밌는 것 같아. 그게 만약에 과학이어도 나는 이 파트는 싫어하는데 이 파트는 좋아해 라는 게 뭔가 구분이 되고 스스로 인지가 되면 그 공부할 때는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자기 이해도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당연히 있겠지만 어느 하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국수사과형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때 저는 그래도 제가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했을 때 단순 암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해했을 때가 좀 더 희열감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육안으로 봤었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글자들은 입 밖으로 꺼내봐요. 그래서 인형을 하나 앞에 두고 내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가르치면은 이게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이해가 돼야 타인을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나도 이해를 못했던 거를 이해를 하게 되고 공부에 그래도 흥미가 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먼저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 암기보다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재미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공부 방법인데 정말 엄마를 귀찮게 했어요.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약간 테이쌤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엄마 가르치듯이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저도 공부가 되고요. 그게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청소년 사업팀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이었는지, 청소년들 대할 때 노력하고자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도자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는지, 지도자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라는 의견이 2번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맡았던 동아리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든지 처음이랑 제일 마지막에 기억이 남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한테 처음이고 너희는 뭔 짓을 해도 내 기억에 가장 오래 남아있을 애들이다. 그래서 난 얘네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청소년들은 아마 그때 같이 활동했던 청소년들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청소년들 대할 때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언젠가 진심은 통한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제가 그 속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렇게나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제가 개구리였을 때도 있고 제가 아무렇게나 돌을 던졌을 때도 있고 이래서 그 기억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그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선생님 때문에 나오기 싫어요. 근데 그냥 그 친구는 제가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홧김에 내뱉은 말이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던 거고, 제가 반대로 다른 친구한테 너 예의 없는 거 알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친구를 좀 혼내기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한번 걔를 혼냈으니까 이제 얘하고는 다 할 수 있겠다. 나는 얘랑 내가 하기 제일 어려운 것까지 내가 해냈어. 앞으로 얘랑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거기에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불러다가 진짜 제가 잘못한 거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었어요. 다행히 그 친구가 받아줘서 그 뒤로 잘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진심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항상 노력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랬었습니다.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청소년 지도사로서 처음 만난 청소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진짜 그 친구와는 청소년 지도사로서 모든 것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되게 많이 고민하고 또 그거를 적용해 봤던 그런 시간이었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대할 때 진짜 가장 노력하고자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를 가장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가 그런 노력이 이 방향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답이 있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더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맞는 또 내가 잘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는 또 무엇인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저희 너무 뿌듯하고 좋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소진도 솔직히 조금씩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청소년 지도사로 일했을 때 만난 친구들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대학생이었을 때 청소년 캠프에 가서 만났던 청소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도 이제 찾아와서 멀리서까지 와서 인사를 하고 꾸준히 연락을 해주는 그런 청소년이기 때문에 되게 그 친구랑 친구처럼 지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가 됐을 때도 청소년들을 대할 때 좀 친근하게 대하자. 그러면 편하게 나한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고 연락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을 테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만난 청소년 덕분에 청소년들을 대할 때 친근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이 청소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가 첫 청소년 지도사로서 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친구들이 대부분 다 기억에 많이 남아요. 특히 제가 입사하자마자 만났던 친구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이름 한번 불러주시죠. 진짜요? 네. 민성아. 정말 입사하고서 제일 많이 불렀던 이름인 것 같아요.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서 맨날 저도 같이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선정이라는 친구는 여기 첫 번째 게스트이기도 했고 제가 정식으로 처음 관장이라는 직책으로 함께 했던 친구여서 그런지 더 애정이 가고 더 기억에 남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정말 최대한 이 친구가 부담스럽지 않게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 잘 안 된 부분도 많았지만 주위에 다른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잘 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정치는 요즘 청소년들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은평 청소년 언론 토끼풀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은평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만든 독립 언론 단체거든요. 신문을 발간을 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배포를 한대요. 근데 신도중학교에서 청소년 신문 배포를 금지하고 이미 배포된 그 신문을 강제로 압수하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이 언론 탄압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분노하고 신문 1면을 백지로 발간하면서 중립적인 언론은 없다라는 사설을 그 안에 실었는데 전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그걸 공유하려고 들고 왔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 진짜 이거 보면서 약간 따끔하게 혼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애들한테. 교육의 중립성은 학교 자체와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다. 학생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법전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 특히 학생 언론의 자유가 법에는 더 단단히 박혀있다. 공부 좀 더 하고 오라. 교육의 중립성을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의 사고가 편향된 건 아닌지, 그들이 보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맹목적 진보로 몰아가는 건 아닌지. 언론의 본질은 중립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언론은 중립적인 사실만을 전하기보다는 각자의 가치에 맞는 의견을 전해 여론을 형성했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다. 진짜 혼나는 느낌이네요. 네. 그 공부 좀 더 하고 오라 여기서 확 오는 거예요. 네. 오. 제가 편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길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딱 인상적이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온 거라 인터넷으로도 신문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어떤 의견에 공감하는지 끊임없이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청소년들 앞에서 얘기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저의 행동이 청소년 스스로 생각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해서 쉬쉬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그저 그 이야기를 불편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건 아닐까? 어른들 자체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불편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청소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토론 같은 걸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사라진 것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가 자꾸 언급되는데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하는데 왜 이런 나라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나오는지 만담의 광장 주제로 안내해줬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순 없죠 사실. 그냥 각자의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보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랑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부터 왕이랑 신하가 동등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이라는 의미가 왕정국가나 이런 데랑은 달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런 데서 시작을 했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너무 많이 있었고 백악관이었나요? 그 쳐들어갔던 데가. 그런 일들도 있었던 걸 보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그건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의 이런 영상을 봤어.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야 그거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 있어. 추천해줄까? 하고 그 영상을 주면 난 그걸 또 보고 그럼 내 생각은 그게 점점 강화가 되겠죠? 진실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반대 의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는 결과가 초래된 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런 어떤 논란거리가 생기는 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편향적 사고를 더 확고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지금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이지만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듯한 정보만 알고리즘으로 그 사람에게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근데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래서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게 중요해지는 거죠. 미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구분을 해서 논의는 계속 필요한 것 같고요. 챗GPT를 진짜 맹신하는 친구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챗GPT한테 물어볼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유튜브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면 이젠 챗GPT로 넘어간 느낌? 근데 챗GPT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비판적으로 이게 정말 맞는지 사실 확인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버릇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정치든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뭐 선거 의혹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나에게 맞게 그걸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힘을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너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른들도 그렇고 지도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다루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진짜 색깔 나누듯이 뭐 흑백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는 게 굉장히 일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를 다룰 때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확립이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키 성장 운동 소개해달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줄넘기 하세요. 여기서 진짜 행복한 주제가 방금 보였는데요. 내가 100억을 100억을 가진 부자라면 무엇을 할까? 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거 아시죠? 세금 22% 떼야 되는 거. 그렇게 가지 맙시다. 일단은 그냥 100억이 22억 있다 떼고 생각합시다. 들어오면 78억이잖아요. 아, 그래도 행복할 것 같은데. 세금 떼고 10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 이거 대학은 꼭 가야 하는 곳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번에 현슬이랑도 청참이 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했던 건데 전 대학을 안 가도 행복한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은 정말 내가 이 직업,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으러 가는 곳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대안학교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친구들이 가는 곳인데 거길 졸업하고 나와도 그 친구들이 살 수 있는 대안 사회가 없어요. 우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을 꼭 가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라고 말해야 되는 이 현실이 싫어요. 저는 이거를 혜림 관장님이랑 얘기했던 건데, 혜림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혜림이만 딱 놓고 보면 길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학을 갈지 말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의 목표를 먼저 생각해보고 대학을 가는 게 좋을지 바로 그냥 취직을 하는 게 좋을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는 대학을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청소년 지도사인데 대학을 꼭 나와야지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학을 가는 게 맞죠. 꼭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내가 목표하는 바가 그게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거나 대학을 안 가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라고 하면 대학을 안 가도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거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필요한가를 먼저 고민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오늘 같은 분위기로 계속 대화를 나누면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만담을 하는 광장 아닌가요? 여기가? 3시간 잡아주세요. 듣기나 할까? 아니. 50분짜리도 안 들으면서. 아니. 당신 말이야 당신. 그니까요. 아, 말만 하고 싶다? 오늘 만남의 광장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만남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완독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좀 강렬해요. 수치심 권하는 사회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결국 우리는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회복은 연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책만으로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군가의 온기가 되고 또 누군가 나의 위로가 되어주는 것, 이게 연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그 연결의 감정을 담은 노래 10cm의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준비를 했고요. 들으면서 오늘의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내년에도 다양한 주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만담의 광장을 지키는 호스트 청소년 지도사 강세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의 밤은 원래 항상 건조한가요? 창밖엔 비가 오는데 나는 목이 말라요. 나를 외롭게 만드는 저 불빛이 전부터 싫었던 건 아니지만 밤새도록 빛나면 나는 잠들 수가 없는데,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길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우린 지금 연결돼야 해. 누가 먼저 하고 못하게 똑같이 잠이 들게 돼. Are you still alone? 아침을 기다리는 게 차라리 나을걸요. 이곳의 밤은 유난히 느리게 흘러가요. 새벽은 깊어질수록 더 반짝여. 그대 두 눈 꼭 감고 기다리지 말고 나랑 놀아요. 딱히 재밌을 건 없지만 Are you alone? 우린 지금 연락해야 해. 서로의 안부를 챙겨주며 복잡한 얘길 들어주면 돼. 어떻게든
차갑고 주눅들게 하는데 어떻게든 우린 서로 안아줘야 해 조금 더 귀찮게 굴어도 돼 가깝게